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제가 마법의 문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문구는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여성과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보통 여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개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단계는 종종 가장 어렵고 남성들이 진정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매력을 잃는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얼음을 깨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과 함께 있거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는 여성과 함께 있고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소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얼음을 깨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남성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는 대부분 남성이 즉시 그녀에게 질문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보통 지루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그녀를 지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은 남성이 한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고 더 나쁜 것은 대화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권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지혜라고 대답합니다. 남자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수라고 대답합니다. 남자가 좋은 직업이네요.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루합니다. 여자에게도 지루하고 남자에게도 지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면 뒤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순간 남자는 그녀를 웃게 할 말을 해야겠어. 이 대화는 지루해.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녀에게 인상을 남기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를 보면 또 다른 지루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얼마나 지루한 대화인가. 그가 떠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대화가 이런 식일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대화를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가 떠나기를 기다리거나 그가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자가 당신에게 지루함을 늘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세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여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심지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문장으로 매우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황금률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질문 대신 진술을 사용하세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오셨다면 진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데이트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끌리는 여성이 있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남성이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하며 이는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이 문장은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문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 영향을 미치고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힘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대화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제가 말하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진술문이고, 그래서 질문 대신 진술문을 사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 대신 진술문을 사용하세요라고 말할 때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질문이나 진술문을 재구성하여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대신 대화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문이나 압박을 받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성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과 아마도 상대방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화는 대부분 진술, 이야기, 농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로 말하면 방금 만난 사람과 같은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대신 진술을 사용하는 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진술을 사용하는 방법, 마법의 문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진술로 바꾸세요.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오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여기 사람 같지 않네요. 한국 사람이신가요?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문장에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답은 물론 여성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를 오랫동안 따라오셨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성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할 때 여러분은 민감한 화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 샵이라면 이 문장을 말할 때 그녀에 대한 화제를 여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대화에 대한 관심은 50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왔니? 라고 간단히 묻는다면 그저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말할 때는 화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화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스포츠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열었고, 그 결과 그녀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다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럽인이거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맞다면 이 반응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그녀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문을 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하는 말은 그녀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맞다면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녀는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틀렸다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유럽인이라고 가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여자는 당신의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상황을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관심은 50에서 80으로 상승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마법의 문장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콜드 리딩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세요. 또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라고 묻는 대신 이 근처에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세요. 여성은 자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추측한 것을 추측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매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관찰한 것을 말하세요. 여성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술문을 사용하면 항상 더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매우 효과적이므로 진술문으로 말하고 관찰과 콜드리딩을 공유하고 질문은 피하세요.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어디에서 왔니? 라고만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지하라고 말하고 그게 끝입니다. 당신은 멋지다 또는 그에 비슷한 말로 대답할 수 있고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지루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대화를 이어갈 또 다른 질문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고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하면서 참여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진술문으로 말하고 관찰하고 사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세요. 인터뷰 스타일의 질문을 진술문으로 바꾸어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대화는 당신이 그녀에게 인상을 주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는 그런 가정을 했는지 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축하합니다. 대화가 흥미로워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법의 문구는 질문을 진술문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집니다. 진술은 그녀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녀에 대한 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정이 합리적이고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려면 대화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의 관심을 10점 만점에 8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이 시리즈에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내용이며 이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요소에 더 집중하여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대화 내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는 감정입니다. 여성과 연결하고 편안함을 구축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연결은 단어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녀가 다녔던 대학이나 왜 특정 장소로 이사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여 표면을 훑어보는 대신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감정과 정서를 탐구하세요. 그녀가 대학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또는 그 경험이 그녀의 현재와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소녀에게 형제자매에 대해 묻는 대신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그 관계가 그녀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는 그녀가 의사나 외과의라면 단순히 당신은 의사군요. 그러면 오랜 근무 시간이겠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감정과 정서에 깊이 파고드세요.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여성은 본래 여성적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탐구하여 그들과 감정적 연결을 구축하세요. 의사의 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세요. 여성에게 그들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나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이 살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까요? 여성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주도권을 잡으세요. 리더십을 보여주고 당신의 꿈과 포부를 먼저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녀도 따를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사실 아래에 있는 감정을 찾고 그 감정을 당신의 감정과 연결하세요. 자신을 열어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리더십을 보여주고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즐겁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여성에게서 감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 음악과 같은 주제가 캐주얼한 대화에 좋은 이유입니다. 이런 주제는 여성을 감정 상태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고조된 상태일 때 연결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마법의 문구를 말하고 대화에 감정을 더할 때 축하합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그 여자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 여자가 성적 매력을 느끼고 당신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제가 마법의 문구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공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문구는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부여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여성과도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보통 여성과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소개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 단계는 종종 가장 어렵고 남성들이 진정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매력을 잃는 단계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얼음을 깨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여성과 함께 있거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는 여성과 함께 있고 그녀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소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즉, 얼음을 깨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 남성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설명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는 대부분 남성이 즉시 그녀에게 질문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보통 지루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그녀를 지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일은 남성이 한 질문에서 다른 질문으로 옮겨가고 더 나쁜 것은 대화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권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자가 지혜라고 대답합니다. 남자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지수라고 대답합니다. 남자가 좋은 직업이네요. 어느 도시에서 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루합니다. 여자에게도 지루하고 남자에게도 지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면 뒤를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순간 남자는 그녀를 웃게 할 말을 해야겠어. 이 대화는 지루해.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녀에게 인상을 남기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를 보면 또 다른 지루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얼마나 지루한 대화인가. 그가 떠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대화가 이런 식일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가 대화를 즐겁고 흥미진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가 떠나기를 기다리거나 그가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자가 당신에게 지루함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세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여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심지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화는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문장으로 매우 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황금률을 알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질문 대신 진술을 사용하세요.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이 시리즈를 따라오셨다면 진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술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데이트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고, 여러분이 끌리는 여성이 있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성과의 대화에서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남성이 권력을 쥐고 있어야 하며 이는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이 문장은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문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 영향을 미치고 그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힘이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대화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제가 말하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진술문이고 그래서 질문 대신 진술문을 사용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질문 대신 진술문을 사용하세요라고 말할 때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질문이나 진술문을 재구성하여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인터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대신 대화에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신문이나 압박을 받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성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과 아마도 상대방은 많은 질문을 합니다. 대화의 거의 대부분이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화는 대부분 진술, 이야기, 농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술로 말하면 방금 만난 사람과 같은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 대신 진술을 사용하는 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진술을 사용하는 방법, 마법의 문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진술로 바꾸세요.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오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여기 사람 같지 않네요. 한국 사람이신가요? 이제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이 문장에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답은 물론 여성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여성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를 오랫동안 따라오셨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특히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성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할 때 여러분은 민감한 화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에 대한 소녀의 관심이 샵이라면 이 문장을 말할 때 그녀에 대한 화제를 여는 것입니다. 즉,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대화에 대한 관심은 50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 왔니? 라고 간단히 묻는다면 그저 정보를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말할 때는 화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화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스포츠같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관심 있는 주제를 열었고 그 결과 그녀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다른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럽인이거나 유럽인이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맞다면 이 반응은 바로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지금 그녀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당신에게 문을 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당신이 하는 말은 그녀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맞다면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녀는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틀렸다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유럽인이라고 가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여자는 당신의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상황을 생각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관심은 50에서 80으로 상승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마법의 문장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콜드 리딩입니다. 그것을 마스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묻는 대신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디자인 분야에서 일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세요. 또는 어디에서 자랐어요? 라고 묻는 대신 이 근처에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세요. 여성은 자신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추측한 것을 추측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매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관찰한 것을 말하세요. 여성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술문을 사용하면 항상 더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즐거운 대화로 이어집니다. 매우 효과적이므로 진술문으로 말하고 관찰과 콜드 리딩을 공유하고 질문은 피하세요. 이 점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어디에서 왔니? 라고만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지하라고 말하고 그게 끝입니다. 당신은 멋지다 또는 그에 비슷한 말로 대답할 수 있고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지루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대화를 이어갈 또 다른 질문을 찾기 시작하게 되고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고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게 하면서 참여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진술문으로 말하고 관찰하고 사물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세요. 인터뷰 스타일의 질문을 진술문으로 바꾸어 피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대화는 당신이 그녀에게 인상을 주고 그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는 그런 가정을 했는지 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축하합니다. 대화가 흥미로워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법의 문구는 질문을 진술문으로 바꾸어서 만들어집니다. 진술은 그녀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그녀에 대한 가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정이 합리적이고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만 한다면 여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성공적이라고 여겨지려면 대화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자의 관심을 10점 만점에 8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높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이 시리즈에서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내용이며 이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요소에 더 집중하여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대화 내내 그녀의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요소는 감정입니다. 여성과 연결하고 편안함을 구축하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려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 연결은 단어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의 배후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녀가 다녔던 대학이나 왜 특정 장소로 이사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여 표면을 훑어보는 대신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감정과 정서를 탐구하세요. 그녀가 대학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또는 그 경험이 그녀의 현재와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소녀에게 형제 자매에 대해 묻는 대신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고 그 관계가 그녀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는 그녀가 의사나 외과의라면 단순히 아, 당신은 의사군요. 그러면 오랜 근무 시간이겠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감정과 정서에 깊이 파고드세요. 결국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여성은 본래 여성적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탐구하여
그들과 감정적 연결을 구축하세요. 의사의 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물어보세요. 여성에게 그들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나 그들이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들이 살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까요? 여성들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꿈과 포부에 대해 질문하는 대신 주도권을 잡으세요. 리더십을 보여주고 당신의 꿈과 포부를 먼저 공유하세요. 그러면 그녀도 따를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사실 아래에 있는 감정을 찾고 그 감정을 당신의 감정과 연결하세요. 자신을 열어 그녀가 마음을 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리더십을 보여주고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를 즐겁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여성에게서 감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 여행, 음악과 같은 주제가 캐주얼한 대화에 좋은 이유입니다. 이런 주제는 여성을 감정 상태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고조된 상태일 때 연결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마법의 문구를 말하고 대화에 감정을 더할 때 축하합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여, 그 여자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그 여자가 성적 매력을 느끼고 당신과 낭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고려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창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